제가 배달 노동자로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한집 배달 혹시 주문해 보셨죠? 한집 배달 해봤죠. 예. 근데 이게 한집 배달하면 보통 고객님들은 바로 오니까 1,000원을 더 내고 시키는 거잖아요. 당연히 내가 주문한 주문건에 대해서 배달 기사가 배달통에 하나만 가지고 오는 건 한집 배달이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지금은 한집 배달인지 알뜰 배달인지 보여주지도 않고 묶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 플랫폼이 주장하는 게 만약에 앞에 알뜰 배달을 픽업하고 그 다음 거 한집 배달을 픽업한 다음에 한집 배달을 픽업하고 바로 한집 배달을 가면 그거는 바로 배달을 가는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알뜰 배달이랑 한집 배달을 섞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에 알뜰 배달을 받아버리면 그 알뜰 배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조리까지 기다리는 조리대기 시간도 있을 것이고 딜레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준 거고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왜 돌아서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 앞에를 기다렸다 픽업을 가야 되니까. 그거 1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가 한 집을 2개를 줘요. 그러니까 한 집 거를 픽업하고 전달하고 한 집 거를 픽업하고 전달하고 하는데 이거 2개를 동시에 주거든요. 픽배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후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늦어지겠죠. 한 집 배달 앞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동거리가 길다거나 고객집에 갔는데 벨 눌렀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엄청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GPS가 뜨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얘 왜 돌아오지? 이러면서 라이더가 욕을 먹는 케이스가 덜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는 한집 배달이라고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계약서 상에는 콩할 만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한집 배달입니다라고 써놨겠죠. 법적으로 문제 없겠지만 이게 백성 입장에서는 단어를 활용한 어떻게 보면 농락이 아닌가, 기만 농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집 배달의 정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고객도 인식하고 회사도 인식하고 라이더도 인식하면 제일 좋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식차가 발생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컴플레인은 배달하는 라이더한테 하겠죠. 왜 늦게 왔냐, 한집 배달인데 왜 저기 있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명시적으로 우리가 3자 간에 한집 배달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확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한집 배달이 준비했다가 바로 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그러면 회사에 따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라이더 분에게 따질 문제는 아닌 거죠. 왜냐면 계약은 한집 배달의 요청은 플랫폼이랑 고객들이 하는 거고 한집 배달에 걸리는 배정은 플랫폼이 다시 라이더한테 하는 이템이라서 그게 명시적으로 고객분들 입장에서 문제 삼고 싶으면 플랫폼한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 라이더 분들이랑 배달 플랫폼이랑 계약이라고 하지만 대체 안 읽어보시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집 배달을 정하는지 이런 것들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사회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배달 이슈를 다룬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똑똑하신 분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잘 요리조리 빠져나갔을 텐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은 한집 배달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무료 배달도 마찬가지로 업주한테는 배달비를 받아. 그러면은 조상님이 음식을 배달하지 않는 이상은 배달비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무료 배달이 아닌데 무료 배달이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가 배달비를 업주한테 3,400원을 받는다고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방 기준으로 라이더한테 2,200원을 줘요. 그럼 약 1,000원 정도가 빠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안 해주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상 올렸을 때 이 누리꾼들은 야, 이 배달 플랫폼도 먹고 살아야지 배달 중개를 해주니까 배달 수수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이 플랫폼 배달 시작할 때 가게 배달보다 수수료를 높인 이유가 우리가 배달까지 해줄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배달비에서 좀 더 빼간다고 하면 배달 중개 명목으로 빼간다고 하면 이중 수수료가 아닌가. 이미 가게 배달에서 배민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높였어요. 높였는데 거기다가 배달비에서 또 수수료 명목으로 뺀다고 하면 이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배달비가 상품 가격에 숨겨진 형태거든요. 네. 근데 무료 배달로 광고하면서 표시광고법 허위 가장 광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제 배달비는 없는 것처럼 무료 배달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라이더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죠.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수료 문제가 이중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인식하지 못하게 소비자한테 전달하니까 소비자는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이득을 보지 않고 결국 배달 플랫폼만 수수료를 이중 수치하는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으로 불법이다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문제 같아요. 왜냐면 배달 라이더들은 플랫폼이랑 계약을 하지만 그 계약이란 게 플랫폼이 독과점 형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좋아하는 계약, 나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선택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강제당하는 계약 조건 그리고 독과점된 시장에서의 계약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경쟁적으로 배달비를 낮추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공정위 차원이나 혹은 요즘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도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조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공정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시정 요구하는 그런 방식의 해결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좀 이어지는 질문이 이제 정권이 끝났다고 해야 되나요? 바뀌기 전 정권에서 굉장히 똑똑하신 법률
법률 전문가들이 고위 간부 이걸로 갔다라는 거를 들었거든요. 이런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 전문가가 아닌 법률 전문가들을 모시는 이유도 이렇게 이제 소비자가 단어에서 오는 기대감을 제 입장에서는 배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피해가기 위해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배달 플랫폼에서 법률 전문가들을 고위직으로 땡겨오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자, 그 전에 이제 살짝만 앞에 걸 조금 더 얘기하면서 섞어서 얘기 드리면, 우리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민법의 기본 원칙이긴 하거든요. 다만 사적 자치의 원칙을 지나치게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시장에서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 라이더들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거나 시장 지배적 위치, 시장 우위적 위치에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있고 행정기관들이 있는 거고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들, 그리고 포시광고법에 관한 법률들도 이러한 일방 우위의 계약들이 불공정하게 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 법률들을 만들어내고 공정위 같은 행정 조직들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보면 배달 플랫폼이 법률 전문가들을 이제 고위 임원으로 데려가는 이유도 여기와 맞닿아 있겠죠.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이라는 건 비교적 최근에 생긴 신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존 규제 이런 것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런 배달 라이더들과의 계약 문제를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좀 제어해야겠다, 간섭을 해서 이 라이더와 플랫폼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 관계를 시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고 각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주장이 관철된다면 또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무료 배달, 배달비, 아니면은 또 뭐 스케줄 근무, 한집 배달 이런 것처럼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을 하려고 모시는 게 맞는가 보네요. 제가 만약에 배달 플랫폼을 런칭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새로운 규제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적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소비자 기본법, 표시광고법 이런 거에 유권 해석을 하면 저촉될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초에 이제 배달 수수료가 높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됐죠. 제가 할 때만 해도 배달 수수료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뻔했어요. 반타작이 났죠? 아니 진짜 반의 반이 났네요. 그죠. 네. 2,200원이니까. 네. 이것도 이제 배달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배달 라이더의 증가, 그리고 플랫폼의 이제 사업 다각 가옥은 플랫폼이 더 이상 이제 여기가 블루오션이 아니게 된 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배달 플랫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존 소비자 기본법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해석을 배달 플랫폼에 유리하게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플랫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배달 시장이 레드오션이 돼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 하나가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 배달 지휘장벽이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에서 그렇게 길을 터준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도보 자전거 킥보드 허락이나 아니면 무보험도 용인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런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무보험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무보험이 돼요 지금? 됩니다. 지금 유상운송을 가입하지 않고? 가입하지 않아도 무보험으로 운행이 가능한데, 대신 사고 나면 독박 알아서 해라. 그래요? 네. 이게 원래 쿠팡만 가능했는데 배민도 허락을 해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거 할 때는 단건이라도 이걸 하려면 유상운송을 가입을 했어야 됐거든요. 네, 유상운송 아니면 시간제로 됐었는데 맞아요, 시간제였어요. 지금은 다 오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있는 거죠. 국가에서 한 번이라도 배달을 할 때는 유상운송을 가입해야 된다고 강제하면 일반인들의 배달 참여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배달 라이더 분들의 수수료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도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신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조금 플랫폼에 유리하게 돼 있는 건 맞네요. 상식적으로 이제 고객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그 무보험 차량을 도로에서 부딪히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요즘에 외국인 불법 노동자 배달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보험으로 하다가 실제로 작년인가 울산인가 어디 지방에서 4살짜리 아이를 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열어준 게 아닌가. 용인하고 있네요. 용인한 게 아닌가. 이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일반 시민의 보호 면에서도 되게 안 좋은 게, 만약에 그렇게 보험을 들지 않은 채로 유상운송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다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배상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험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의무화했던 배민마저 무보험을 허락해줘 버리니까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라이더 수를 좀 늘려서 단가를 떨어지기 위함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거는 공정
시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배달을 보면 사실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 조금 공격적인 거나 적극적인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일반 운행보다 높기 때문에 유상운송 보험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보면 유상운송을 하면서 유상운송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허락하게 되면 시민들도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허락을 해준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저 때는 시간제라도 있었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됐었구나. 지금 알아서 좀 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마지막. 아, 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 출연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고향에 온 것 같고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최근에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라이더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라이더분들이 다 같이 이제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개선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좀 개선되고 이러면 배달 플랫폼과의 논쟁 이런 문제에서도 라이더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배달 플랫폼이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 이분들이 속도를 더 내지 않겠구나, 더 중법적으로 배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영상을 보시는 라이더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같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만난 소감 짧게 하자면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백성들이 살면서 그렇게 마주치기 쉬운 직종이 아니거든요. 어디 보면은 뭐라고 탐관오리라고 뭐라고 하지? 벼슬아치. 벼슬아치 영의정 자의정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이 아, 세상의 이 백성들이 컨셉이 강보님 영상 많이 봤죠? 좋아합니다. 아, 이거 맞네. 그거네. 그 컨셉이네. 아무튼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왔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편한 동네 지사장 형님 너무 이렇게 진정성 있게 들어주시고 경청해주시고 또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형님들이 좀 진짜 뭐 도로 위에서 싸움 났다 그런 것도 좀 해주실 수 있고 하니까 연락 좀 많이 주십시오.